이번에 건강검진 했다고 했잖아. 근데 유방암이래. 그럼 어떻게 되는 건데? 몰라. 일단 검사 결과로는 다행히 1기래. 그나마 다행이지. 1기면 항암을 하는 거야? 항암 여부도 일단 의사랑 지켜보면서 말해야 할 것 같아. 일단 그냥 이런 상태라는 걸 알리는 거니까 나중에 연락할게. 네 몸 상태나 걱정해. 난 형과 이야기 후 정신이 멍했다. 하지만 형 말대로 현재 난 내 상태나 걱정해야 할 판이었다. 엄마, 그럼 지금 어디 아픈 데는 없는 거야? 아픈 데는 없지. 뭐 일단 선생님이랑 계속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봐야지. 엄마 주변에 암 걸린 사람들 엄청 많아. 형이랑 병원 같이 가면 아픈 사람들도 엄청 많고. 그렇지. 아픈 사람들이 다 모이니까. 근데 엄만 지금 무릎 때문에 더 힘들다. 그건 계속 정형외과 주사 맞고 있다며. 이게 뼈 주사인데 3개월에 한 번씩 맞고 있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그냥 살짝 부딪힌 건데 낫질 않아. 똑바로 걸으려고 해도 자꾸 절뚝이는데 아이고 미치겠다. 근데 내가 아파 보니까 네 마음이 이해가 가더라. 그냥 그렇지. 이렇게 아프니까 아프면 아무것도 안 보여. 쉽게 짜증나고. 엄마 아는 사람은 지금 하루에 약을 수십 알을 먹어. 너처럼 허리 아프다고 해서 수술했는데도 낫지도 않고 지금 맨날 죽고 싶다고만 하고. 그냥 난 그 사람 마음이 어떤지는 알 거는 같네. 엄마 걱정은 하지 말고 네 몸이나 신경 써. 어차피 형이 병원에 데려다 주고 하니까. 알았어. 그나마 다행인 것은 1기라는 것과 수술 이후 항암은 하지 않고 방사선 치료로 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난 무조건 암에 걸리면 머리를 밀고 항암을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그렇게 엄마는 형과 가끔씩 병원을 다니는 형태로 전환되었다. 아, 배부르다. 아이고 2접시로 끝이네. 우리 집은 뷔페가 오히려 손해야. 다들 적게 먹어서. 그러니까 나이 드니까 더 그래.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엄마 몸 괜찮아? 응, 몸은 괜찮아. 저번처럼 오히려 무릎이 더 아파. 솔직히 고개를 숙이고 필 때마다 견갑과 가슴 쪽 통증이 심해서 다 집어치우고 싶었지만 가족 모임을 할 때면 난 최대한 통증이 생겨도 최대한 티를 내지 않았다. 거기다가 암에 걸린 엄마까지 있으니까. 엄마가 암이라는 사실에 난 그동안 마음 졸였지만 생각보다 그 여파는 항암을 하지 않아서 그런지 미디어에 나온 것처럼 심각한 상황으로 몰고 가진 않았다. 정말 엄마와 형 말대로 내 인생이 더 심각해 보였다. 난 집에 돌아와 이제 투고를 위한 만화는 그만두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고 있었고 그때 틱톡에서 무당들이 알고리즘에 엄청나게 뜨고 있었다. 그런데 거기서 영업 방식은 이랬다. 라이브를 하면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라이브에 들어오면 그 사람들 중에 댓글로 자기 이름과 생년월일을 적으면 무당이 한 명씩 점을 아주 짧게 보는 형식이었다. 아예 음성 초대로 해서 점을 봐주는 형식도 있었다. 난 그걸 보면서 저게 돼? 라는 생각을 가졌다. 그래서 지켜봤다. 먼저 라이브에는 나처럼 랜덤으로 사람들이 들어오는 형태라 사람을 섭외하더라도 전부는 불가능한 시스템이다. 거기에다 사람들은 무당이 하는 말에 맞다며 맞장구를 치는 빈도가 늘어나자 나도 신청을 했다.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나도 짧은 대답으로 점을 라이브에서 보았고 더 자세히 보기 위해 이번에는 전화로 점을 보게 되었다. 아이고, 경석 씨 삼재네, 삼재. 경석 씨 성격이 이렇고 저렇고. 무당은 내 과거를 예전 무당처럼 읊기 시작했고 성격은 사주처럼 어느 정도 맞추었다. 물론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그런 건 못 맞추었지만. 네, 근데 궁금한 게 그럼 앞으로 전 계속 뭘 해도 안 된다는 건가요? 당분간은 힘들어요. 이게 정말 아무리 작품이 좋아도 또 아무리 잘해도 기운이 누르면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형태가 안 돼요. 내가 보기엔 경석 씨가 지금 가장 힘든 상태 같아. 근데 지금까지 경석 씨가 아예 또 돈이 없지는 않아. 지금까지도 그냥 고만고만하게 버텨왔어 보니까. 그쵸? 문제는 앞으로 계속 돈도 못 벌고 이 상태로 아프다는 건. 어쩔 수 없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초를 켜고 기도하고 하는 거죠. 경석 씨가 뭐 저번에 봤던 무당처럼 굿을 해야 한다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걸 풀고 가야 해. 너무 세. 지금 제 운이 그럼 어느 정도 운이라는 건가요? 지금은 뭘 해도 안 돼. 이모티콘을 만들어도 만화를 만들어도 사람들 눈에 안 띄고 이건 실력 문제가 아니라 그냥 운이 그래. 그리고 어디 취직해도 금방 나올 성격에 또 그것도 운이 받쳐주지 않아서 취직도 아니야. 그 정도면 그냥 살지 말라는 거 아닌가요? 아니 지금 웃을 때가 아니야. 심각한 거라니까. 그럼 어떻게? 초를 켜야 안 좋은 운이 조금이라도 사람들에게 닿거나 좋아지게 만드는 거지 뭐.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 경석 씨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하는데 지금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걸 무당인 제가 대신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몸 아픈 것도 마찬가지예요. 병원 가서 치료 받아야 하는데 안 낫는다며. 이걸로 뭐 확 낫고 이런 건 아니지만 달래는 봐야지.
그리고 이때부터 난 살면서 처음으로 가장 많은 돈을 이 무당에게 쓰고 만다. 엄청나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몇십만 원은 쓴 것 같다. 그렇게 엄마에게 10만 원 이상은 쓰지 말라고 했지만 내가 그렇게 썼다. 삶이 너무 불안해서. 그리고 조금이나마 뭐라도 변하고 싶어서. 그럼 촉값은 어느 정도 되나요? 원래 경석 씨 정도면 촉값 100만 원은 해야 돼. 근데 신령님이 17만 원이란 소리를 하시네. 솔직히 지금 생각하면 예전 무당과 다를 바가 없는 전개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돈을 쓴 계기는 좀 미묘하게 다른 분위기 때문이었다. 직접 가서 본 무당은 너무 사짜 느낌이 나서 내가 거부감을 확 느껴서 난 바로 경계 모드에 들어가서 그렇게 된 것이고, 난 아직도 풀리지 않은 답답함에 뭐라도 하고 싶은 감정이 항상 들끓고 있었다. 뭐 무당이 소름 돋게 엄청 잘 맞춘 건 아니었다. 하지만 예전에 내가 직접 가서 봤던 무당보다는 내 성격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맞추는 느낌은 있고, 또 틱톡에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맞다는 댓글과 음성통화를 봤을 때 그 무당보다는 나은 느낌 정도였다. 자, 경석 씨. 이게 경석 씨 초 사진. 난 나를 빌어주는 초 사진이라는 걸 받았고 그 초를 다 태울 때까지 무당이 기도를 한다고 한다. 몇 주가 흘렀을까? 난 그동안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본능의 영역이란 만화를 포스타입이란 곳에서 연재를 하기 시작했다.